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심장 안 떨리시던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환율 앱을 켰다가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섬 500원이 코앞.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본 숫자인가요? 1997년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딱 그럴 때나 보던 숫자 아닙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 환전소 창구에 가서 빳빳한 100만원짜리 수표를 딱 내밀었어요. 자, 이거 달러로 바꿔주세요 했는데 직원이 돈을 세더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손님, 죄송한데 오늘은 600달러 정도밖에 못 드려요. 어제 오시지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내 주머니 속 100만원은 어제랑 똑같은 100만원인데 공항 문턱을 넘는 순간 반토막이 난 느낌이에요. 여행 기분 다 망치는 거죠. 근데 이때 공항 TV 뉴스에서 높으신 분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두 달만 있으면 환율 1,400원대로 다시 떨어질 겁니다. 정부를 믿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 뉴스 멘트 믿고 여행 취소하고 2달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에이, 나라님들 말 믿다가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야 하고 지금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환전하실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딱 이 공항 환전소 꼴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네 만회하는데 정부는 내려갈 거다, 안정될 거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답을 확실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통장 잔고가 달라질 겁니다. 딱 3가지만 아주 깊게 파보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1,400원 복귀설. 이거 믿어도 되는 건지 과거 데이터를 까서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둘째, 도대체 왜 자꾸 오르는 건가? 미국 트럼프랑 그린란드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 집 저녁밥상이랑 무슨 상관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셋째, 그래서 당장 내일 우리 주머니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피부에 와닿게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뉴스 읽어주는 영상 아닙니다. 내 돈 지키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어제 상황부터 복귀해봅시다. 환율이 장중에 1,481원을 찍었습니다. 진짜 1,500원 코앞까지 갔어요.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등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 말 한마디에 환율이 1,460원대로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구두 개입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쉬워요. 말 그대로 입으로 시장 군기잡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자습 시간에 선생님 없으면 교실이 난리가 나잖아요. 애들 떠들고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난장판입니다. 그때 학생 주임 선생님이 뒷문 딱 열고 들어와서 소리칩니다. 야, 다 조용히 해. 누구냐? 떠들면 오늘 전원 나머지 공부다.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쥐 죽은 듯 조용해지죠. 지금 외환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환율이 미쳐 날뛰니까 정부가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들어와서 나 지켜보고 있다. 너네 자꾸 달러 사재기 하면 혼난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투기 세력들이 어이쿠 일단 숨자 하고 책상 밑으로 엎드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뒷문 닫고 나가면요, 애들이 계속 조용히 할까요? 선생님 발소리 멀어지자마자 다시 웅성웅성 시작하겠죠.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구두 개입은 약발이 짧아요. 진짜 환율을 잡으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 곡간, 즉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시장에 팍팍 뿌려야 합니다. 몽둥이를 실제로 휘둘러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곡간에 달러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IMF 때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이 곡간이 비어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섣불리 돈을 못 쓰고 말로만 달래고 있는 겁니다. 시장도 그걸 알아요. 아, 정부가 지금 돈 쓰기는 아깝고 말로 때우는구나. 이걸 눈치채는 순간 환율은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자꾸 오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경제가 망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지금 진짜 원인은 저기 바다 건너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참 예측 불가능한 분이죠. 이번엔 유럽이랑 제대로 붙었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린란드라는 땅을 두고 유럽한테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관세폭탄 때린다고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나 다름없어요. 이러면 전 세계 돈들이 깜짝 놀라서 어디로 도망갈까요? 여러분이 만약 100억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 난다만다 하면 그 돈 한국 원화로 들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돈인 미국 달러로 들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달러죠. 지금 전 세계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미국 달러로 다 숨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예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채기를 하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원화는 독감에 걸려서 몸져 눕는 겁니다. 지금 한국만 환율 오르는 게 아니에요. 유럽 유로화, 일본 엔화,
다 같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더 아프냐는 겁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원자재 사와서 물건 만들어 파는 나라인데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고 미국이랑 유럽이 싸우면 중간에 낀 우리는 그냥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꼴입니다. 이건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동네 힘센 형인 미국이 깽판치니까 우리 같은 꼬마들은 눈치 보느라 죽어나는 상황인 거죠. 정말 답답하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해봅시다. 아니 뭐 환율 오르면 수출 대기업들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아니야? 네, 옛날엔 그랬죠. 뉴스에서도 항상 그렇게 말했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직격탄을 날리는지 제가 계산기 두드려 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오늘 저녁 반찬 걱정부터 하게 되실 겁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오르죠? 대충 7% 정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모든 것들이 앉은 자리에서 7% 비싸진다는 소리예요. 자, 당장 주유소 한번 가보세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슬금슬금 오르죠? 주유소 사장님이 욕심쟁이라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 운송비가 다 오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올겨울 난방비입니다. 고지서 아직 안 받으셨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가스공사가 가스를 들여올 때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환율 오르면 가스공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거 결국 누구한테 청구하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히는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작년에 난방비 폭탄 맞고 놀라셨던 기억 있으시죠? 올해는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거리는 또 어떻습니까? 라면, 빵, 과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 주 원료가 뭐죠?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전량 수입하잖아요. 식품기업들이 지금은 정부 눈치 보느라 가격표 못 바꾸고 버티고 있는데 환율 1,500원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사장님 환율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하면서 가격표 싹 바꿀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레깅 효과, 즉 시차 효과라고 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나서 딱 3개월 뒤에 우리 동네 마트 가격표가 바뀌는 거죠. 지금 환율 올랐으니까 다가올 봄에는 물가가 뛴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월급은 300만 원 그대로 통장에 찍히는데 마트 가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은 27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월급 10%를 도둑맞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저 솔직히 이거 준비하면서 좀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대통령이 1,400원 될 거다라고 하니까 다들 안심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1,400원도 비싼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환율 1,100원, 1,200원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1,400원을 어우 싸다, 다행이다 라고 느끼게 된 거죠. 이걸 개구리 끓이기라고 하잖아요. 냄비에 물 받아놓고 아주 천천히 불을 떼면 개구리는 물이 따뜻하니까 좋다 하고 있다가 삶아져 죽는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딱 그 짝입니다. 환율이 야금야금 오르니까 요즘 물가가 좀 비싸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돈의 가치가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1,500원 안 가서 천만 다행이다가 아니라 와, 내 돈 가치가 20%나 똥값이 됐구나 라고 화를 내셔야 정상입니다. 저만 지금 억울한가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방구석에서 화만 내고 있을 순 없죠. 옆집 형으로서 우리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행동 지침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째, 당분간 해외 직구, 해외여행 참으세요. 지금 아마존이나 알리에서 달러 결제하고 일본 가서 에마 쓰는 건 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대통령 말 믿고 나중에 환전해서 여행 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만약 여행 당일에 환율 1,500원 넘어가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행 가서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손 떨려서 체합니다. 꼭 가셔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조금씩 분할해서 환전하세요. 둘째, 수입물가 뉴스를 꼭 챙겨보세요. 네이버에 수입물가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환율보다 더 무서운 게 수입물가입니다. 이게 오르면 정확히 3개월 뒤에 우리 동네 마트, 미용실, 식당 가격표가 바뀝니다. 수입물가가 뛴다 싶으면 썩지 않는 생필품들 있죠? 휴지나 세제, 통조림 같은 거 미리미리 쟁여두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입니다. 그렇다고 막 사재기 하라는 건 아니고요. 현명하게 대비하라는 겁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달러나 금, 조금이라도 가지세요. 아니 환율 떨어진다는데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험 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 불 날까봐 화재보험 들고 아플까봐 실비보험 드시죠? 근데 왜 내 자산이 무너지는 건 대비 안 하십니까?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때 나를 지켜주는 건 원화가 아니라 달러랑 금입니다. 적립식으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조금씩 모으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결국 피해는 누굴까요? 관세 전쟁하는 트럼프일까요? 말로만 받겠다는 정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마트 가서 콩나물값 보고 한숨 쉬는 우리 아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마다 손 떨리는 우리 남편들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 지갑 털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대통령 말만 믿지 말고 거대한 흐름을 믿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멍하니 있다가 당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버텨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